안녕하십니까. 금일 고유미세 구조를 고려한 인공보안자 전시환술의 스템 길이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영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김수민입니다. 금일 발표는 연구 배경,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인공고관절 전시환술이란 고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는 고관절 질환에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수술은 손상된 대퇴골두와 연골을 제거하고 대퇴골의 스템을 그리고 골반의 비구의 비급컵을 이식함으로써 기존 관절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퇴골의 스템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대퇴골에 삽입된 스템은 응력방패 현상을 일으켜 골소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골소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짧은 스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고관절 스템의 길이가 짧을 경우 골에 발생하는 응력방패 현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골소실의 유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짧은 스템은 기존 스템과 비교하여 골에 높은 하중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응력이 골에 발생하게 된다면 골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응력 방패 현상과 골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고려하여 스템의 길이를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스템의 길이에 따라 대퇴골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가지 길이를 가지는 스템 모델을 통한 해석으로 응력과 변형률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스템이 삽입된 골에서 구조적 고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길이의 스템이 대퇴골에 미친 영향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자마다 골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골 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스템의 길이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구 목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의 형상을 기반으로 응력 방패 현상과 골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고관절 스템의 길이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총 3단계에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모델 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유한요소 해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스템의 길이 최적화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모델링입니다. 본 연구는 스템의 길이를 최적화를 위해 근위대퇴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50마이크로미터의 고해상도 근위대퇴골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대퇴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대퇴골뿐만 아니라 골다 공증이 발생한 대퇴골에서도 최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근위 대퇴골 영상에서 해면골의 밀도가 낮은 영역을 넓혀서 골다 공증을 모방한 영상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템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템 형상으로는 싱글 웨지 타입의 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스템은 단순한 구조와 함께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 요소 해석 단계입니다. 본 연구는 근위대퇴골 모델과 스템 모델을 사용하여 유한 요소 모델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우선 스템에 해당하는 요소의 무성치로는 티타늄 합금의 무성치를 부여해 주었고, 또한 해면골과 치매골에 해당하는 요소 역시 각각 무성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스템이 삽입된 정상 대퇴골과 골다 공증 대퇴골의 거동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한 하중 조건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외발석에 의한 하중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골의 하부 절단면에 완전 고정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단계입니다. 본 연구는 응력 방패 현상과 골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함께 고려하여 스템의 길이를 최적화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골든 섹션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설계 변수로는 골 영상의 최상단부터 스템 끝단까지의 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로는 대퇴골의 소전자 아래 영역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최소화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전자의 아래 영역에서만 최대 응력을 확인한 이유로는 스템이 삽입된 골에서 골절은 스템의 말단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한 조건으로는 변형률 에너지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스템 삽입 후 일정 비율까지 변형률 에너지가 감소하여도 골 소실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감소 비율이 60%까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적은 표본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본 연구는 더욱 보수적인 30%를
감소 가능 비율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스템의 끝단이 대퇴골의 하하단부터 수전자 사이에 생성되도록 제한 조건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대퇴골의 최하단과 수전자 사이의 거리는 970픽셀, 즉 48,5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또한 스템은 1픽셀 단위로 생성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탐색 구간이 3픽셀 이하의 경우 최적화를 중지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최적화를 진행하기 전 유한요소 해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그림과 해당 표는 스템이 삽입되지 않은 정상골과 그리고 가장 긴 스템 그리고 가장 짧은 스템이 삽입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정상 대퇴골과 골다공증 대퇴골 두 모델 전부 스템 삽입 시 병렬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모델 모두 최대 길이의 스템이 삽입된 경우가 최소 길이의 스템이 삽입된 경우보다 더 많은 병렬 에너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본 연구의 유한 요소 해석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과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 짧은 스템과 긴 스템이 삽입된 경우의 최대 응력은 이전 연구와 달리 긴 스템에서 더욱 큰 응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 연구가 골미세 구조를 고려하여 해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템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스템의 끝단에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골미세 구조를 고려한 연구이기 때문에 스템이 해당 가해진 하중이 아래쪽에 골미세 구조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템이 길어질수록 끝단에 가해지는 응력을 분산해줄 골미세 구조가 줄어들어 결국 받는 응력이 증가되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골미세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침입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짧은 스템의 침입골에서 긴 스템의 침입골보다 더 높은 응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결과입니다. 정상 대퇴골에서는 총 터시간 30분 동안 12번의 황금 분할 탐색을 거쳐 8.755 곱하기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진 스템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골다공질 대퇴골에서는 총 터시간 23분 동안 12번의 황금 분할 탐색을 거쳐 8.410 곱하기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스템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해 골다공증 대퇴골의 최적 스템 길이가 정상 대퇴골의 최적 스템 길이보다 더욱 길게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골다공증 대퇴골이 정상 대퇴골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대퇴골이 정상 대퇴골과 비교하여 계면골에서密도가 낮은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골의 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 대퇴골에서 응력의 최소와 함께 응력 방편을 통한 골 소실을 최소로 하는 스템의 길이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2차원 대퇴골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디골은 3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차원이 아닌 3차원 내에서 해석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 소실이 발생하지 않는 병렬 에너지의 감소 비율 S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60%를 라고 S를 가져하였지만 해당 연구는 적은 표본을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S의 정확한 값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대퇴골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골다공증 대퇴골 영상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골다공증 대퇴골 영상은 실제 골다공증이 발생한 대퇴골 영상이 아닌 정상 대퇴골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골다공증 모델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하중으로 여러 하중을 고려하지 못하고 외발서기만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상 하중에서는 외발 하중뿐만 아니라 내전, 외전과 같은 여러가지 하중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발석이 하나밖에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인공고환저 전치환술은 고환저의 질환의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짧은 스템을 사용하여 전치환술을 받을 경우 응력 방패 현상이 낮게 발생하나 고리받는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응력 방패 현상과 고리받는 하중을 고려하여 스템의 길이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퇴골 현상을 기반으로 응력 방패 현상과 골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고환저 스템의 길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대퇴골 영상을 사용하여 정상 대퇴골과 고유다공증 대퇴골 모델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발 설계 하중 조건을 사용하여 스템이 삽입되지 않은 골과 삽입된 골의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응력방패 현상과 골에서 받는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정상 대퇴골과 골다공증 대퇴골 모두 최적의 스팀 길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